안녕하세요. 작가 하용주입니다. 저는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들은 특정 소재의 사용이나 기법, 공간 및 시점의 변화 등을 통해서 직접적이거나 은유적인 방식을 통해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찰에서 출발했지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한 인식들이 사회 전반의 문제들로 확장되어져서 가스 마스크로부터 준비된 위장, 그리고 어느 연약한 짐승의 죽음, 그리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블라인드까지 여러 연작들을 여러 가지 형식들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경험들은 관람자의 작업에 대한 피드백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작업 초창기였을 거예요, 아마. 작업 초창기였을 때 개인전을 했는데 그 공간이 대안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들을 전시를 해주고 전시 중간에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관람객과의 어떤 소통을 마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전 때 그 작가와의 대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으로 제 작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가열차게 어떤 질문이라든지 피드백이 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았던 부분 하나가 어떤 관람자가 제 작업을 보면서 제 작업의 특정 소재를 더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특정 오브제라든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어떤 안료, 재료들의 어떤 활용 등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작업들을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더 강렬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당시에는 저는 이러한 어떤 피드백들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작업들을 강렬하게 인식시키고 계속 진행해 오는 것들은 물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화 작가의 작업 특성상 특정한 소재 혹은 기법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작업들을 진행해 오는 것도 분명 소중한 가치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 어떤 소재에서 천착하는 것보다도 좀 더 다양하게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매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경험 등을 통해서 제 작업들이 어떤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대로 보이는 것은 저의 시선,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것들을 한 화면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들이 또 다른 연작들을 파생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다른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작업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면회화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윤준영입니다. 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감정 중에서도 인간 소외나 고립,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불안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나 숲, 물과 바다 등 자연 이미지와 인간을 대변하는 집과 구조물을 한 화면에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불안의 정서는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음, 길고 짧음이 있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자기 내면의 불안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불안의 상태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나는 어떤 자세,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너무 많은 소리와 질문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헤매면서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믿음으로써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과 다짐을 작업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질문 주셨던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족과 함께 연말 휴가를 보낸 것, 완수하고자 했던 작업을 전시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행복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복 외의 감정들, 그게 비록 슬픔이나 괴로움일지라도 그런 여러 감정의 순간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을 마주할 때 온전히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가오는 감각에 대해 무뎌지지 않으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설아라고 합니다. 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것들과 또 본래의 몸으로부터 허물어진 채 이곳저곳을 부유하는 연약한 존재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눈물 그 건조한 풍경이라는 작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제 고향에 대한 기억을 드러내고 있는 작업인데요. 그 폐허의 땅에 다시 되돌아오는 존재가 무엇일 수 있을지 고민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사라져버린 공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몸을 가진 것들, 흩어지는 것들, 흐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담기는 자리마다 자신의 몸의 형태를 바꾸며 순환하는 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물은 또 결국 누군가의 눈물샘에 다녀간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돌고 돌아 황폐해진 땅에 혹은 그 누군가의 내면에 눈물샘의 물로 솟아오르고 또 다시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모습이 느리고 거대하게 그리고 무겁게 목격되기를 원했던 작업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한 개인의 경험과 기억만큼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술가는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필터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은 어쩌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와 어떤 경험과 기억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창작을 하는 아주 긴 여정 안에서 처음은 그 모항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점차 나 아닌 존재들과 연결되고 연계되는 지점에서 보편에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개인의 기억 그리고 사적인 역사라는 주제를 오래 관심 있게 저의 주제로 천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고 또 작가로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은 대규모 화학단지가 들어서면서 천천히 오염되었고, 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한 마을이 사라지는 과정은 여전히 저에게 잔상처럼 남겨져 있고, 또 이러한 모습은 제 작업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비록 연약한 관찰자지만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밀려난 것, 그리고 떠도는 것, 그리고 망각되고 사라지는 것을 위한 저의 내밀한 기록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 위에 작은 생명에 깃들어 있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떠도는 것들의 공동의 기억을 제 작업을 통해 소환하고자 했던 저의 어떤 바램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혁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프랑스로 와서 현재까지
작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 사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했고 또 그 이후에는 파리 일대학에서 조형예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동양화를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종이나 화선지, 먹에 좀 더 익숙한데 우연히 파리에 와서 아르바이트로 어떤 화가의 캔버스를 왁구에 씌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캔버스 씌우는 걸 처음 해봤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면은 캔버스를 잘 씌우는지 가르쳐 주셔서 그걸 잘 배워서 어쩌다 보니 현재 저는 종이보다는 캔버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출품할 작품은 그린 계열의 랜드스케이프 연작입니다. 각각 195에 150cm 4장이 연결된 연작인데 광활한 파노라마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제목은 앞에 언급했듯이 랜드스케이프이고 저는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한국에서는 풍경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랜드스케이프는 풍경이라기보다는 땅이나 대지를 의미합니다.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땅, 대지는 제 생각에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고 그 대지는 여러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안에 흙이나 풀, 잡초, 물, 공기, 바람 등을 머금고 있고 그것은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그 에너지들은 어떤 알 수 없는 운율,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제 사는 집에서 화실까지 걸어서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걸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그 걷는 중간에 이제 대략 한 20분 정도 어떤 공원을 통과해서 이제 화실을 가게 되는데 그 공원이 저에게는 많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감을 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사계절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 공원이라는 그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이기보다는 뭔가 막연하게 보편적인 어떤 자연의 느낌이랄까 그런 땅의 느낌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리도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박입니다. 평면회화 작업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설치 영상 등으로 조금씩 작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해서 전통적인 재료 쓰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좋아했고요. 특히 검은 먹과 화선지가 주는 묵직한 깊이, 따뜻함 이런 것들이 지금껏 제가 한국화를 고집스럽게 해온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업의 주된 주제는 자연인데요.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작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관념산수에 가깝습니다. 동시대 한국화에 대한 고민을 작업 초반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현대수묵화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서 시작된 콜라주 기법의 수묵산수화를 그동안 해오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자연을 좀 더 함축적이고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담은 작품을 하고 있고, 또 설치 작업으로도 조금씩 확장해서 하고, 이렇게 여러 경계를 건드리는 새로운 수묵화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은요, 꼴라주 수묵 산수화와 최근 추상 작품들인데요. 산수라는 내폭짜리 병풍 작품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작품을 수합해서 하나의 병풍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붓으로 그려 운피를 강조한 전통적인 수묵 산수화가 아닌 이제 먹에 농담을 입힌 염색한 화선지를 조각조각 찢어서 중첩시켜 붙이고 이런 식의 방법론적 수묵 산수화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을 시도했었습니다. 또 자연의 형태라는 시리즈의 추상 작품들은요, 자연의 언어, 자연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좀 더 담아내 보려는 시도들이 작품에 옮겨지고 있는데요. 조금은 자전적인 작가의 감정을 자연을 통해, 작품을 통해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작업의 척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저도 조금 한참 생각해 보게 됐었는데요. 작업에 항상 중심에 놓고 염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 스스로를 단련하고 수련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전체 작품에서 제가 투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작가 스스로가 바로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인간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다양한 감정, 감성의 교류 등이 한층 한층 한 겹 한 겹 쌓여서 올곧은 내가 됐을 때 또 그만큼 깊이 있는 작업이 나오는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예술가 정나영입니다. 저는 지역적 특성과 그로 인한 문화적, 심리적 영향을 흙이라는 매체로 탐구하는 시각예술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저는 신작 웨이크업과 2022년에 작업한 폴딩 크로스 도어스의 새로운 버전의 설치를 선보입니다. 세라믹 모듈들은 손으로 꼼꼼하게 붉은 실로 꿰며 만들어진 해부학적 풍경을 형성하며 개인과 땅, 그리고 분열되어 있지만 연결된 경계를 암시합니다. 이 작품은 개방과 폐쇄, 소속과 분열, 힘과 연약함 등의 다양한 역학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하며 관객이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웨이크업이라는 작업은 깨어나는 자각에 대해 상징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청년 작가의 삶과 그들의 자아 탐색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 중심에는 잠들어 있는 청년 작가 자신, 저의 몸을 본뜬 형상이 있습니다. 현재 작품 틀을 뜨는 상황이 진행 중인데요. 이 형상은 작가의 현재 상태와 내면의 사색을 대변합니다. 특히 전시가 되는 전라남도의 흙과 경상남도의 흙을 사용한 작품으로 저의 몸을 본떠서 만든 작품이지만 이 갇힌 것 같지만 깨고 나아가고 싶은 작가로서의 조각상은 전시하는 두 장소의 청년 작가님들을 대변합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과 관객 모두가 자아인식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하며
기존의 생각과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려는 청년 작가의 내적 갈등과 성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잠자고 있는 자신의 형상 주변에 다른 인물들이 망치로 조각을 깨는 퍼포먼스 그리고 참여형 작업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이 저의 첫 작품인데요. 매번 어느 지역, 어느 곳을 가든 지니고 다졌던 첫 도자 작업입니다. 자연호 강물을 분석하고 또 그 비율에 맞춰 유약을 만들며 가마에서의 색 발현을 연구하며 그 결과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작업했습니다. 제대로 가마에서 나올지, 혹시 깨져서 나오지는 않을지 밤에 악몽을 꿀 정도로 걱정이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비록 큰 에피소드는 없지만 이 첫 작업 당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순간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작품의 최종 상태, 그리고 뜨거운 가마 안에서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그 놀라움은 지금도 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역시나 잊고 싶지 않은 감정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제 예술 여정의 시작인 그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상기시켜주는 여전히 제게 큰 의미인 소중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을 하고 있는 조현택 작가입니다. 주로 도시와 비도시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얼굴과 기이한 한국적 풍경을 통해 한국 사회 이면에 작용하는 그로테스크한 부분을 시각 이미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전남 나주에서 평생을 자라왔고 작업을 대부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나주에 있으면서 광주에도 올라가고 또 기타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권을 갔던 그런 주변인 외곽에서 중앙을 바라봤던 그런 경험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하게 된 집과 벽 작업은요, 제가 2010년 중반부터 진행해왔던 빈방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또는 재개발이 예정된 그런 빈 집에 들어가서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았을 마당의 풍경, 창밖의 풍경을 사진의 기본 올린 카메라 옵스큐라 방식으로 촬영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집이 부서지고 난 후에 가지고 왔었던 벽에 잔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의 잔해물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중국에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실내 벽의 공간을 잘라오는 듯한 느낌 또는 재단해 온다라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현실 이면의 것들 또는 현실 너머의 것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장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를 그때 당시 파노라마 작업을 통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 두 시리즈를 묶은 집과 벽이라는 작업을 이번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작가라는 제가 하고 있는 일, 직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나 세상을 제 시선으로 제가 반응하는, 제가 해석하는 생각으로서 바라보고 있고 읽고 해석하는지 그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또는 뉴스, 전문가의 얘기나 그런 생각이 아닌 제 생각으로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것들을 또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창작하는 중에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이 이야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작업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작업과 어떤 변별력이 있는지, 나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매체인 사진이라는 매체로 이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는 영상으로 해야 되는지, 설치로 해야 되는지 같은 매체적인 고민 같은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 순간 충분히 작업하는 중에도 의심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성빈 작가입니다. 저는 창원 출생이고요. 역시 창원에서 작업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교류전 시에 출품하게 된 작품은 그 한국 전쟁 당시에 민간인 희생자들의 그 일들을 담은 그림들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민간인 희생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제주 4.3과 또 여순 사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이 경남 지역에도 적지 않은 수의 민간인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주목한 사건은 그 마산 진동면 괭이바다 앞에 717명 가량의 보도연맹원들을 특별한 재판 없이 산채로 수장시켰던 사건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알게 되고 2020년, 21년 두 차례에 걸쳐 작품을 통해 그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을 때 또 사건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니 또 제주 4.3과 여순 사건은 이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었고요. 이번 또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그 괭이바다 사건과 또 여순 사건 두 이야기를 담은 그 두 그림을 나란히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신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문신 선생님께서는 창원 출신의 그 조각가이시고요. 제가 그 미술을 시작했을 즈음에는 선생님께서 이미 작고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직접 만나뵐 기회는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유산과도 같은 그 작업실, 그 지금은 미술관이 되었는데요. 그 미술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작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고민 중차대한 그 기로에 있을 때라든지, 그리고 어떤 작가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곳에 가서 선생님의 어떤 그 작가로서의 도전과 삶을 엿보면서 마음을 다시금 잡아보는, 제게는 어떤 성지와서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은 그 창원은 그 공업 도시고요. 또 노동자의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저도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한 4년 가량 정도를 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경험했었던, 그리고 그 노동자의 삶을 실제 살았던 그 경험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그 노동자들의 어떤 고단한 삶, 아픔 같은 것들이 제게는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김한정입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잡초라고 한다면 길거리에 아무데나 자라는 풀, 쓸모없는 풀이라는 인식이 강하십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신이 경작하지 않는 경작 외의 식물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윤에 맞지 않는 풀들을 모두 잡초라고 부르는 부분이 흥미로워서 시작하게 된 시리즈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그릇에 심어진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들이 그릇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되십니다. 이런 각각 종류가 다른 야생화 화분들은 하나하나 개인을 상징하게 되고, 이런 각각의 개인이 한 쌍의 밥상 위에 차려지면 한 단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아파트와 같이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어냈을 때 제 이전 작품 중중첩첩과 같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작 속에서는 그릇에 담긴 화분들이 층층이 쌓여있던 수직적인 구조를 벗어나서 개별적 차이를 유지하면서 수평적인 구도로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하기 힘든 사회 속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서로 간의 유대감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서로 다리가 엮여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 열의 한술, 산이라는 작품은 열의 한술, 밥이라는 속담에서 제목을 착안하였습니다. 10사람이 한술씩의 밥을 덜면 쉽게 한 그릇의 밥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의 속담인데요. 이는 여럿이 힘을 합하면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공유된 책임과 협동된 힘이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일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풍경을 작품 속에서 재현해 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행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창작의 매력이었던 것 같고, 평소에도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조금 항상 새로운 걸 만들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던 성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40대 중반에 접어들기 때문에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압도적이고 지배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꾸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조각 작업을 하고 있는 노순천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선적이거나 면적인 덩어리를 가지고 그림 그리듯이 사람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하게 된 작업은 조각 합주단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제가 평소에 노래 듣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밴드 생활을 하면서 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음악과 미술에서 쓰는 용어들이 같은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음악과 미술을 함께 다루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시간이라는
영역 속에 있고, 미술은 공간 속에 있는데, 이것을 제 나름대로 법칙을 정해서 시간을 공간으로 치환하고, 시각적인 요소를 또 청각적인 요소로 바꾸고, 그런 것들을 공간 속에 설치하고, 그리고 시간 속에 덩어리를 갖다 놓는 것처럼 배치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제가 아직은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고, 제 작업들이 제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농부님들처럼 계절에 맞게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작업도 봄이나 가을에 날이 좋을 때 좀 힘든 작업하고,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흙 작업을 하거나, 여름에는 책을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최대한 작업 안 하고 그렇게 보내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치 미술을 하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저는 주로 오브제를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담요 드로잉 작업은 담요에 많이 사용되는 원단에 흔적을 남긴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어릴 때 담요에 손으로 구워서 간단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던 기억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이번에 담요에 새긴 흔적은 역사적인 장소에 방치되어 있는 표지석 내용들입니다. 이 작업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한창이었던 2019년에 처음 만들었던 작업인데, 방치되고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흔적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주로 주변에서 얻는 편인데, 주어진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작업이나 전시 공간일 때도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검색을 하면서 작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작업하기 전에 자료 조사를 좀 하는 편인데, 코로나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긴 변화이기도 합니다. 전시나 외부 활동보다는 집이나 작업실에서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과정이나 내용이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푸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풀기보다는 잠깐 회피하는 편입니다. 잠깐 손을 놓거나 딴짓을 하고 나면 오히려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잡고 있다고 갑자기 풀리지는 않아서 잠깐 딴짓을 하다가 작업으로 돌아오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과 영상으로 작업하는 정현준입니다. 출품작 정의훈에게는 제 고향인 장료에 관한 작업입니다. 장료라는 지역은 창원의 인구가 점점 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우린 희한하게 팔자가 비슷비슷하다고, 왜 우리 부모님들은 다들 이혼을 하실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어쩌다 이런 노동을 하게 됐을까?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그 원인은 신도시, 도시개발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상정을 하고 정의 후내기를 제작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그 원인은 뭘까? 하는 물음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뭐 대상에 대한 태도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작업도 뭐 먹고 살면서 생계 유지가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된 최승준입니다. 한 4-5점 정도를 선보이게 될 것 같고요. 한 점은 과거 4점의 드로잉을 그 당시 디스플레이했던 모습으로 한 캔버스에 재현해낸 것이고요. 나머지는 로고나 문자가 들어간 작업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로고 문자라고 하지만 저는 이 자체를 이미지로 보는데요. 폰트나 컬러, 그리고 그것을 제가 캔버스에 다루는 방식, 그리고 주변 이미지들과의 연출을 통해 어떤 의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결국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또 보는 것, 볼 수 있는 것, 또 떠올릴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두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새롭게 가공된 이미지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박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은 생태계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겠죠. 작가, 길러리 미술관, 관람자 이렇게 단순하게 보더라도 거기에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데, 작가는 더 좋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일 수 있겠고, 공간에서는 더 많은 관람자가 보러 올 수 있도록 기획, 또 홍보, 또 중요하게는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 관람자들은 좀 의무적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좀 더 좋은 차원의 것들을 향유하게 되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또 전시를 하면 저희들만의 축제로 끝날 때 가장 좀 아쉬움이 크고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장소에 따라 힘을 분배하는 경향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수요가 많은 곳에 더 좋은 물건들이 공급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적당한 긴장감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느 한쪽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톱니가 또 잘 물려야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 전남 교류전 오후 3시에 참여하는 한혜림입니다. 저도 오후 3시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번 작품은 밀양에서 만난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년에 우연한 계기로 농촌에서 몇 개월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자연의 순환도 직접 보고 좀 더 건강한 삶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밀양이었고요. 그곳에서 햇살을 온몸에 품고 있는 듯한 농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취하고 일한 만큼 얻는 삶의 방식과 더불어 오랜 시간 지켜온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들의 기억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오래된 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작업의 시작에 두고 제작을 해갔습니다. 10년도 넘은 이야기고요.
오랜 시간 축적된 땅의 시간을 거슬러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송출되는 전력의 주 소비층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강요당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한 공동체의 관계라던가 마을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대한 소리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해갔습니다. 특정 소재나 기법이 그 작가의 작업 세계를 잘 나타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작업의 형식을 매번 가장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제 작업에서 형식을 결정짓는 기준은 내용이고요. 이야기를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형식을 찾곤 합니다. 먼저 하고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그 이야기에 맞는 형식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 후에 세부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미지로 나타내는 요소라던가 관객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설치 방법들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걸 창조하고 생산해낸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결정해 나가는 편입니다.